네, SS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한화증권의 한승호 차장과 교보증권의 백준 차장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증권시장에 자꾸 생겨서는 안 될 일이 생깁니다. 증권사 간부들이 상장기업 자금 조달 작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고 금품을 받아서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네요.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증권사에 계신 분으로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네. 특히나 금융산업은 무엇보다도 신용을 기반으로 성장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훈 차장님,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금융당국이나 감사원 등이 조사에 아주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정치 테마주를 조사하고 중소기업 자금 조달까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연초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기반하지 못한 이런 주가의 상승 자체들이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손해와 또 이 그 등락을 통해서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그 기업의 주가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의 조사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서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좋은 상황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마감 상황 볼 텐데요. 한승호 차장님,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옵션 만기 마감 상황이에요. 네. 당초 다소 조금 그 양매수 전략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크게 확대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장 초반에는 다소 변동성이 커지면서 베이시스가 하락하고 또 그에 따른 물량 출회도 다소 있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프로그램 매도를 촉발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컨버전의 경우도 결국 마이너스 1.2포인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서 추가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종가에 이렇게 크게 물량 부담을 주지 않았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V코스피, 즉 변동성 지수도 8월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낮은 안정된 수준으로 하락이 되면서 결국 파생상품에 의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구도는 나타나지 않은 그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옵션 만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준 차장님, 작년에 배당을 노린 이 매수 전량의 청산에 대한 물량이 감안한다면 한 4천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예상이 됐는데 매도는커녕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옵션 만기 이후에 추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이제 연초에 대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학습 효과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은 하지만 현재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그 경영적인 수급과 그 전반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참여 대금들의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 전년과 다르게 또 기존 연도와 다르게 사실상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절대적인 금액과 그다음에 거래대금과 거래량 자체가 일단 시장에 참여하는 수량이 적었기 때문에요. 현재 미국 시장과 그다음에 유로존의 그런 재정 위기들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규모가 좀 줄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옵션 시장이 지났지만은 이런 연초 이후에 연초 시장과 연말 랠리 시장이 없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실적과 그다음에 미국 경기 호전, 그다음에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든 이런 모멘텀들을 확인하면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승호 차장님께서도 너무 많은 지금 차익거래 자금이 들어와서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죠? 네. 추후에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예, 개인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요. 어차피 그 물량이라는 것이 네. 언젠가는 출회될 수밖에 없는 물량이고요. 네.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그렇죠. 오히려 조금씩 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물량이 줄어드는 게 시장에는 부담이 덜한 상황인데 여전히 그 현재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 얘기를 여기까지 해보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면 이번 주는 유럽의 불안감을 좀 중국에서 그 공백을 호재가 메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들어 한 5%의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주요한 경제 지표가 나왔어요.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오늘 그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산업 쪽에 이제 물가 지수도 같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네.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대략 4%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는데 실제 발표되는 것은 4.1%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도 춘절을 앞두고 다소 일부 식품 품목의 물가 움직임이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수치 자체는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을 유발시키거나 또는 시장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백지훈 차장님,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그 잡고자 하고 있는 물가는 그 정부의 컨센서스 수준 내에서의 그 잡히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네. 또 계절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춘절을 낀 이런 소비와 이런 증대들이 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국이 이런 춘절을 전후로 해서 지준율 인하 같은 이제 추가적인 긴축 완화 조치에 네. 대한 좀 기대감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요?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중국 시장 내의 모든 모멘텀들 자체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경기와 그다음에 유로존의 안정을 좀 기반으로 해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로존의 위기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중국이 얼마만큼 유로존에 대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오히려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국에 대한 국내의 경기 비중들 자체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미 시장이나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런 중국 시장 내에서의 긴축 완화 정책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국내 경기에 가깝고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관찰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구간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관련 종목들을 한번 서치를 해보고 갈까요? 예, 지금 그 중국이 만약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에 대비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의 정책 흐름이 당분간은 어떤 그 대외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흐름보다는 내수를 확대하고 또 특히나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종목이 많은데 이를테면 소비재 측면에서의 종목군 또는 이제 산업재 측면에서의 종목군인데 자동차 부품 특히 이제 중국이 최근 들어서 자동차 판매가 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품 쪽에 있는 수요가 많이 커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의 어떤 동양기전 같은 종목들 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실은 양면적인 측면인데 건설 경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굴삭기나 이런 쪽은 안 좋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생산하는 네. 기계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건설 중장비 쪽의 진성 TEC라든지 또는 화학 제품이나 솔라 즉 태양광과 관련 있는 한화케미칼 또 내수 소비 관련한 CJ 오쇼핑, 웅진코웨이, 오리온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 내수 관련주 관심 유효하다라는 평가로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유럽에서 오늘 밤에 ECB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유럽 국가들의 국채 발행이 이제 이벤트로 남겨져 있고요. 우리는 아직 유럽에 대한 폭탄을 안고 가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랐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에 대한 이슈 한번 짚고 갈까요, 백지훈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이탈리아 및 그 유로존의 국채 만기들이 다가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원활한 롤오버의 여부가 당연히 시장에 큰 관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간 유로존 시장의 CDS 결국은 국가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장기 국채 역시 금리도 역시 조금씩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유로존 시장 내에 있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들이 그리고 2차 그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각 국가들의 또 그
이슈와 그다음에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 접근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대응의 영역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로존 시장의 그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한 종목들로 좀 네.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신다라고 하면 시장의 위험 대비 오히려 리스크보다는 테이크가 좀 클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셔야 될 거고, 이런 지표들도 오늘 밤부터 해서 계속해서 1월 달 내내 주택 지표라든지 실업률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우리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좀 더 잘 보인다, 뭐 이런 뜻일까요? 아무튼 뭐 좋은 점을 오히려 더 보자라는 의미이신 것 같네요. 지난해 말부터 우리가 예의주시했던 부분이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불안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피치는 좀 시간을 준 것 같아요. 당분간은 신용등급 강등하지 않겠다. 근데 오히려 이 프랑스의 부담감이 이탈리아로 간 것 같은데, 만약에 이탈리아가 신용등급 강등이 된다면 또 한 번의 후폭풍이 아주 강력하게 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내석이 되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충격은 불가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지수 역시 변동성을 지금 축소해가고 있고, 뭐 기간 조정을 좀 길게 해서 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지수의 수렴 과정은 향후에 변동성의 확대를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네. 박스권 하단부에 대한 지지력들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직전에 박스권의 이제 하단부였던 1700선, 뭐 1700선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국가의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종목과 지수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수의 하단부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하락 추세로 바로 전환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권 내 매매 전략을 좀 통해서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네. 또 박스권 상단부 왔을 때 좀 덜어내는 전략들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 전략이 당분간은 유효할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하단에서는 매수 지지가 잘 되지 않더라도 좀 매수 의견 줬고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 좀 탄력적인 움직임 전략을 줬습니다. 전략은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고요. 워스트 이슈였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좋은 얘기들을 해볼까요? 오늘 OCI를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주가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SS에서는 먼저 선점해서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민중화 차장께서는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지금 대립 강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광주는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다가 또 OCI는 개별 이슈까지 오늘 더해져서 최근 3일 동안 흐름이 좋았는데요. 연속성이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한승호 차장님께서는요? 네. 그 국제 유가와 관련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원유 가격의 상승에 따른 어떤 섹터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접근도 역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OCI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낙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OCI뿐만이 아니라 대형 우량주 중에서도 낙폭이 과대한 종목으로의 어떤 순환매 흐름도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일단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유가 상승에 따른 태양광 섹터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원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OCI가 뭐 폴리실리콘을 전 세계에 있는 폴리실리콘 업체 중에서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생존 가능성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여타 다른 태양광 업체들의 어떤 원가 경쟁력 측면은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갖기에는 좀 섣부르다라는 겁니까? 뭐 일부 선별적으로. 네. OCI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네. 뭐 여타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묶어서 좋아진다라는 판단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계속 나타내면 이런 지금 호르무즈 해여 봉쇄에 대한 우려감 등등으로 유가가 지금 계속 크게 오르고 있는데 정유에 대한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이 정도의 호재면 정유주가 지금 폭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거 보면은 크게 좀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정유화학에 대한, 특히 정유에 대한 이슈를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백지훈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정유라는 것들은 이제 실물 자산의 좀 대표적인 격으로 봤는데요. 결국 이런 국지적인 그 위험들이 결국 가격의 변동성을 가꾸고 있고요. 결국 수요와 공급 시장 내에서의 공급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으면 당연히 가격과 수요가 뭐 적정선을 유지하더라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일단 정제 마진과 그 다음에 이런 판매가들에 대한 전가가 상당히 빠르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요. 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정유주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내에서의 대표적인 이런 정유주들의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근간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들, 네. 그 다음에 이런 국지적인 요인들,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네. 결국은 우량 대형주들에 대해서 가격을 좀 디스카운트하고 있었던 구간이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 내에서 업종별로 이런 모멘텀이 생기면 당연히 시장 내에 있는 유동성들이 좀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화학과 정유 관련 종들이 상당히 많은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들이 오히려 지금 지수에 서두에 말씀드렸더니만 박스권 만약에 중단부를 넘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배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유주 중에서도 충분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 오늘 상승의 동참률이 좀 작았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업종에 대한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과 그다음에 변동성이 있는 모멘텀보다는 밸류에이션적인 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정유주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십니다. 다음 베스트 업종 볼까요? 사실 업종이라기보다 좀 테마에 더 가깝겠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데요. 이 SM과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난 3, 4분기를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주 자랑스럽게도 널리 우리 한국을 알리기 때문에 랠리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잠깐 주춤했다가 제2의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몇몇 증권사에서는 실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원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테마와 이런 개별 재료주들에 대해서 그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기와 같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불안 요인이 많은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러한 그 국제적인 지표라든지 글로벌 지표와는 좀 무관한 또 이런 업종과 산업의 그 시장이 많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례를 든다면 역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렵게 국가 경제가 가더라도 시장의 확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국제 시장으로의 진입을 하고 있고 그 진입 자체에서 성공적인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상으로도 이런 한류라고 하는 모멘텀을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직전 연도, 전년도의 실적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관련 업종 내에서도 가장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들과 시장의 MS가 큰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테마주의 편승보다는 시장의 주도주군 내에서의 그 매매 전략이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JYP 엔터 상한가의 거래를 마쳤군요. 자, 이제 우리가 전략 측면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한승우 차장님께서 단독적으로 준비를 정리를 아주 잘 해오셨어요. 4분기 실적 시즌 어떤 업종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그리고 추후 성장성까지 가미를 해서 정리를 들어볼까요? 예, 그 4분기 실적 흐름에 대해서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를 전부 이제 집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섹터 측면에서 4분기 그로우스, 즉 4분기 성장성과 또 그리고 이제 수익 전망치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소위 이제 리비전 레이쇼라고 하는데요. IT 업종이나 건설 또 호텔 쪽에 의견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4분기 성장성하고 또 이제 저퍼주라는 측면에서 또 스크리닝을 해보면 자동차나 철강, 에너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애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종목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비전 레이셔가 개선되는 측면에서의 IT 건설 호텔에서의 종목들 중에서 골라보면 LG전자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대림산업,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선호되고 있고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로스와 이제 저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종목들은 잘 아시다시피 뭐 현대차나 기아차, 고려아연, 현대아이스코, SK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물론 이제 일부는 안 그렇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충분히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매물대의 압박을 받아서 이제 좀 하락을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큰 모멘텀을 전환시킬 만한 정도의 아주 뭐 빅 이슈, 빅 종목 이런 흐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장 대응 전망 또 대응 전략들 같이 세워볼 텐데 먼저 한승호 차장님께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는 금통위 내일 이벤트 있고 또 어젯밤에 유럽과 미국 이슈들도 있고요. 하루하루는 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전망을 해볼까요? 뭐 금통위 이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물가 지표를 집계하는 세부 항목까지도 이렇게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수치를 훨씬 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어떻게 뭐 도저히 이제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이제 지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제 정책적인 흐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 문제인데요. 네. 본질적으로 유럽 문제 해결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큰 문제들이 이제 아직도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다음 주 월요일이면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실사 결과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유니크레딧이 유상증자를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니크레딧의 유상증자가 성공적이지 못하게 진행이 됐다라면 또 시장에 한 차례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또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재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좀 조심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백준 차장님, 코스피가 지금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조금만 더 이어지면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죠. 뭐 이게 그 방향성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 뭐 시장에서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뭐 특히나 그것이 단기간의 모습, 뭐 내일의 모습이라든지 한 달의 모습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로 봤을 때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은 언제나 방향성에 의해서 수익을 주고 있고 그 변동성을 통해서 시장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좀 장기적인 트렌드라든지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악재는 좀 내성을 갖고 있고 오히려 반대급부가 좀 클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그 다음에 집중을 통해서 시장의 리스크를 좀 적게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전략들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지금 유로존의 그 재정위기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 경기의 그 회복과 그다음에 중국의 긴축 완화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로 오히려 포트폴리오 비중을 일부 좀 확대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시장 내에서 사실상 유로존 위기가 모멘텀에서 좀 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충분히 베타 개수, 그다음에 지수의 상승폭을 따라잡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런 유로존의 위기가 나오더라도 중국 시장의 긴축 완화라든지 미국 지표의 그 호조를 통해서
또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좀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일정과도 맞물릴 수 있겠는데요. 국내에는 설날이라는 것이 있지만 중국은 상당히 긴 기간의 춘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행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상 국내에 미치는 영향들, 특히나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백화점 관련 종목들은 내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대변수의 강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가능한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뭐 현대백화점 정도가 현재 그 실적 구간과 그다음 밸류에이션 구간 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경기의 그 긴축 완화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사실은 소비재보다는 좀 산업재 쪽에 관심을 먼저 가주시는 게 좀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간에는 중국이 이런 긴축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의 그 상승세, 오히려 이런 상승세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그런 그 인플레이션 우려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중국 정부의 정책도 소비보다는 산업 쪽에 좀 치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대제철이라든지 LG화학 네. 이런 정유와 제철, 화학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종목 중심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백지훈 차장과 한화증권의 한승호 차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